자,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빠진 거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뭐 나스닥도 그렇고. 오늘 경기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 조금은 시장에서 좀 우려할 만한, 그러니까 우려라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따른 뭐 사실 지난 FOMC도 금리 결정을 할 때 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이제 경기 지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좀 크게 출렁거리는 네. 그런 모습을 일단 오늘 보였고요. 뭐 사실 2025년 때는 가장 우리가 매크로 지표로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가장 시장에서 좀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최근에 또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자, 오늘 뭐 맵을 한번 보시죠. 네. 맵을 보시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상 뭐 경기 지표가 좀 나오게 되고 이제 서비스업 이제 ISM 제가 이제 뒤에서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자 그러한 경기 지표 때문에 전체적으로 빅테크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오, 예, 엄청나게 M7 빠졌죠. 종목을 중심으로 많이 예, 맞습니다. 빠졌네요. 뭐 각기 다른 뭐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엔비디아도 젠슨왕이 사실 저는 CES에서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봤는데 시장에서는 그 외에 어떤 요인 또는 뭐 CES 일부 어떤 세론이 좀 나왔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최근에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각기 다른 또 이유로 오늘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빅테크들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 외의 섹터들을 보게 되면 일부 뭐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으나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예, 시작 자체는 좋았습니다. 뭐 CES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뭐 많은 기술주들, 특히나 중소형 기업들이 뭐 드론 기업, 로봇 기업 이런 기업들 때문에 뭐 사실 시장에서 큰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처음에 좋았지만은 일부 경기 지표가 좀 발표가 되면서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다우존스는 0.4% 하락했고요. 나스닥 1.89% 하락했고요. S&P 500 1.11% 하락했고 러셀 2000 지수가 0.79%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뭐 러셀리촌도 함께 좀 하락을 했는데 이게 어제 분위기 다르고 오늘 분위기 다른 그러니까 어제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시총 1위 다시 회복을 했다. 근데 결국에는 하루 만에 이렇게 내줄 거.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제 분명히 젠슨 황이 분명히 자신 있었어요. 되게 자신감 넘쳤고 AI 관련한 거 모든 거 다 하겠다. 그래서 주가는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약간 셀더 뉴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팔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 건지. 예. 그래도 미국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어떤 뭐 약간 일단 저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팔고자 하는 예, 심리가 팔고자 하는 있었다. 심리가 좀 나왔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블랙웰에 대해서도 사실상 시장에서는 큰 관심이 있었던 상황인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긴 했는데 뭐 일단 블랙웰에 대해서 뭐 너무나 좀 세부적으로 뭐 더 많은 기대가 있었던 거죠 사실상. 그리고 블랙웰 다음에 기대치가 더 높았다. 예, 그렇죠.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뭐 루빈에 대한 차세대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지금 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뭐 주가가 뭐 큰 폭으로 좀 빠졌다. 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네.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뒤에 가서 제가 준비한 자료로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헤드라인 먼저 좀 네. 체크를 해보도록 헤드라인 하죠.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경기 지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대체 뭐 시장에서는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좀 출렁거렸는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엔비디아가 악재라고 해서 엔비디아만 빠진 게 아니죠. 사실 빅테크 전체적으로 빠졌던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리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빅테크들이 좀 예민하게 초창기에는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한 부분에 따른 일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데이터 여러 가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첫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에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최근에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빠져나갔었죠. 비트코인 어떻게 보유 중이죠. 보유 중이에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예. 다양한 자산을? 가상화폐를 다양하게 샀어요? 그럼요. 오, 분산 투자. 괜찮으세요 지금? 그럼요. 오늘은 조금 빠지네요. 근데 뭐 수익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주식보다 나아요.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은 모르겠는데 미국 주식은 워낙 제가 판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 여행커님은 지금 딱 보시면 미국 주식을 만약 내가 사겠다. 네. 그럼 제일 땡기는 게 뭐예요? 제일 사고 싶은, 사고 싶은 거. 종목이 테슬라요. 테슬라? 네. 왜요? 왜요? 사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왜냐면 이유가 있죠. 이유가. 모든 앞으로의 그 유망하다라는 산업을 테슬라는 다 하잖아요. AI 하죠. 거기에 붙는 로봇 로봇도 하죠. 하고, 우주도 가죠. 전기차도 그 하고. 제가 지난 주말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탐사 관련한 테슬라 아, 일론 머스크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어. 반했어요. 아, 진심이구나. 다큐멘터리 힘이네. 그죠? 사람을 넷플릭스 들었다 괜히 놨다 가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진심으로 그의 앞으로에 대한 꿈을 예. 저는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샀어요, 여러분. 테슬라 주주분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안 사겠습니다. 예, 참도록 할게요. 예. 제가 또 사면 또 여방꿀이다. 네가 얘기하면 지금 고점이다. 참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자, 그래서 뉴욕 법원. 네, 그다음에 이제 뉴욕 법원에서요. 트럼프 측에서 일단 선거 요청을 좀 연기해달라. 네. 예,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어찌 보면 좀 사법 리스크가 좀 있긴 하잖아요. 있는 상황이고 재판을 엄청나게 많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이번 주에 있는 그 선거 요청을 연기를 해달라 연기를 요청을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오늘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기조 연설. 제가 뭐 가장 많은 분량으로 오늘 이 기조 연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앞에는 제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뒤에 가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 효과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68%로 지금 또 사상 최고치 근접했나요? 4.69를 또 돌파하기도 했고. 예. 엄청나게 올랐죠. 자, 그래서 오늘 사실상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10년물 국채 금리였습니다. 네. 근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럼 왜 튀어 올랐는가? 그 부분을 봤을 때 경기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좀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나도 괜찮고 뭐 서비스업 뭐 구매자 지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시키는 게 아니냐. 자,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횟수 또는 금리의 규모, 금리 인하에 대한 규모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거 잘하면 금리 인하가 아니고 금리 동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심한 경우에는 금리 재인상, 그러니까 금리가 다시 또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려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가 같은 경우에는 7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지금 74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서방의 러시아 또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부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은 또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재점화 그런 부분은 우려를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달러는 좀 내려갔어요. 네, 1,453원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8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입니다. 네, 사상 최고치 기록 후에 반전. 좀 빠졌죠. 크게 많이 빠졌고 CES에서 엔비디아 블랙웨이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칩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그리고 뭐 여러 AI 머신러닝부터 해서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뭐 너무 많은 분야에 그 AI에 대한 칩을 또 개발도 하기도 했고 많은 분야에 진출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기업이 어떤 이제 작은 기업이 엔비디아와 협업을 한다. 네. 이러면 그냥 주가가 날아가죠. 일단 기본 한 40%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N자만 그냥 스쳐 지나가도 네.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기업들 중에 하나가 또 오늘 오로라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인데요. 오로라.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파트너십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장중 40%가 넘었어요. 제 기억에 40%가 넘었는데 일부 다시 또 되돌리는 현상을 일부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급등했던 그런 주가를 좀 보여줬었고요. 장중에는 뭐 37%에서 40%대의 주가 급등을 보여줬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무인 트럭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 오로라 이노베이션 말고도 상당히 로봇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의 AI 칩에 마이크론에 G7 메모리 공급을 한다라는 언급 후에 주가가 또 3%대 급등을 했고요. 급등은 아니죠. 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 월요일에도 이제 마이크론이 크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더나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모더나 예전에 샀다가 손절했던 기억이 있는데, 모더나가 최근에 있는 고점에서 정말 많이 빠졌어요. 뭐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최근에 조류독감 백신을 개발하는 몇 안 되는 제약회사라고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오늘은 11%대 상승을 했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아마 일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첫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조류독감은 사실 인간이 막는다고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새들이 그렇죠. 날아다니면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주가가 마이너스 4%대 하락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는데 일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실행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우리는 그 의견을 멈추겠다. 예. 그러니까 다들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많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일단은 지금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단하겠다. 좀 시장을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을 했다. 하지만 목표가는 또 올렸어요. 네, 이렇게 되면서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했지만 목표가는 일부 조정이 있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힌덴버그 리서치, 예, 공매도 리서치 기관인데요. 카바나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은 보고서를 냈는데 RBC에서는 또 반대의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자, 온라인 판매 부문별 실적에서 아웃퍼폼 등급을 하면서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7%대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기업별 소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제지표. 이제 다시 또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굿이즈 배드. 굿뉴스 지금 이즈 배드 뉴스.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 또 또 이제 금리 이제 관련해서 또 예전 얘기 또 나오는 예전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죠, 사실상. 네.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데, 야,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금리 인하 지금 해도 돼? 이런 생각. 또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과거에, 폴 볼커 시대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했다가, 인플레이션 튀어오는 바람에 다시 낙타등이라는 그러한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좀 튀어오르는 부분을 지금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여러 이제 경기 지표 자체가 워낙 좀 뜨거운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다시금 이러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ISM 비제조 구매자 지수가 예측이 53.5인데요. 이게 54.1이 나오게 되면서 예측치를 크게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전치 전달 대비해서 크게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ISM 비제조 물가지수도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가장 염두했던 게 이 물가지수였어요. 이 물가지수가 예측치가 57.5였는데 네. 64.6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게 예측치보다 너무나도 크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
2022년 말인가요? 2023년 초 이후로 처음으로 그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 물가 지수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미국 노동 졸츠도 이제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고, 자, 이 부분도 예측치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경기가 뜨겁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4분기 GDP가 발표가 나왔는데요. 2.4%를 예측했는데 2.7이 나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뜨겁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ISM 서비스 PMI인데 이 노란색 부분이 지금 물가 지표예요. 예, 물가 지표인데 다른 지표들은 뭐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전보다 조금 올라온 모습이지만 이 물가 지표가 크게 튀어오르면서 과거의 2023년 초반 때, 예, 그때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CPI나 PC를 봤을 때 네. 혹시나 또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자,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또 FOMC에 있어서 금리 정책에 있어서 큰 역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 또는 일부 위원들은 야, 이러다가는 우리 금리 인상해야 되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크게 또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그런 부분이 일부 선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에 따른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금리 인하 이후 두 시장의 반응이 좀 달랐다. 그 두 시장이 뭐죠? 이게 제가 이건 좀 설명을 제가 글로 네.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해를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글로 네. 쓰는데. 한번 제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네. 저 말로 말하면 제가 한번 네.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금리 인하, 첫 금리 인하예요. 네. 이게 지난 통계적입니다. 1957년 이후로 자, 우리가 금리 인하 합니다라고 해서 이 점선의 첫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네. 시장의 반응이 그 이후로 나온 거죠. 두 갈래 길이 나온 거죠. 한마디로.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요 하늘색은 네. 경기 침체가 없을 경우의 흐름이었어요. 네. 과거에. 지금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는데 경기 침체가 있고 없고는 지금 와서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로 와야 과거가 금리 침체가 있었냐 없었냐 우리가 보면서 통계를 내는 거죠. 그죠.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있었냐 없었냐를 우리가 보면서 보는 건데 네. 판단하는 건데 경기 침체가 없었던 경우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죠, 결국에.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나서 저는 이 하늘색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사실상 과거에도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없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 첫 금리 인하가 나온 후에 경기 침체가 그 이후에 있었을 때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는 했지만 지금의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수반하는 금리 인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좋지 않았었던 그 이후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흐름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 우리가 너희들 지금 몇 퍼센트나 경기 침체를 보고 있니 하면은 골드만삭스는 좀 15%밖에 안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뭐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이 주가의 흐름으로서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에 대한 경기 전망을 했을 때 네. 만약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는 조금 더 우려가 컸잖아요. 근데 네. 오더라도 이제 약한 경기 침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내년이라고 했던 올해가 지금 와 있잖아요. 1월 달에 경기 침체가 과연 올까? 이거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 금리 그러니까요. 인하 하지도 경기 못하는데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게 앞서 말했던 그 하늘색 선을 생각하면은 오늘 같은 밤사이 같은 시장 하락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 땡큐 이거예요? 저는 매수의 그렇게 기회. 봐요. 네, 매수의 땡큐. 기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도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뉴노멀 시대다. 네. 1,400원대를 앞으로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금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뉴노멀 시대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시장이 적응해 나가는 것이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 고금리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부러지거나 또는 폭락을 했거나 뭐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지금 더 높은 금리 상황에서도
미국 경기는 워낙 강했습니다. 물론 중소형 기업들은 좋지 않았죠. 네. 네, 중소형 기업들은 좋지 않다 보니까 크게 주가가 빠졌었지만은 일부 이제 빅테크나 일부 S&P 500의 기업들은 금리가 고금리 상태에서도 일부 회복세를 보였고 미국 경기가 회복을 많이 보여줬던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뭐 적응의 단계라고 보여지고 일부 그냥 하나의 노이즈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플레이션 재점화되거나 금리가 다시 인상된다 이런 얘기면은 좀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다를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 없다란 가정하에 금리 동결까지만 가더라도 지금은 약간 일부의 어떤 조정만 우리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훅 빠졌어요. 훅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를 보게 되면 이게 요 크게 빠졌던 요 부분이 지금 ETF가 과거 역사의 어떤 자금 흐름을 봤을 때 가장 큰 폭의 자금 유출이 있었던 그런 주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 일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시그널인가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에서도 지금 자금 흐름이 일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자금 유출이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뭐 알트코인, 또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뭐 각기 다른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고 일부 뭐 여러 가지 호재성 기사로 인해서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또 올랐던 그런 코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뭐 개별적으로는 보긴 힘듭니다만 일단 비트코인 ETF를 봤을 때는 자금 흐름이 최근에 많은 유출이 있었다. 자, 이 부분도 혹시나 지금 암호화폐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ETF와 일부 그 거래소에서 또 운영이 되는 그 비트코인의 여러 어떤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은 또 일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ETF이기 때문에 ETF 자금이 좀 빠져나갔다. 물론 이 부분은 일부 이제 어떤 패시브 자금으로서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거래량을 좀 같이 보시면서 비트코인의 ETF 자금 흐름과 여러 거래량과 그 외에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일부 일단 ETF는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트럼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각이 됐다라는 거는 선고가 취임 선고하겠다. 전에 네, 하겠다. 지금 맞아요.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어. 아마 선고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선고 연기 요청을 기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뉴욕 항소법원의 이 판사가 어떤 징역형이나 이런 부분은 내놓지 않겠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서 뭐 징역형이나 이러한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부 이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번 주에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좀 재미난 뭐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금요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 선고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이렇게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만 그 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네. 대통령 면책권이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요청에 대한 본인의 너의 요청에 대한 선례가 있습니까? 과거에? 근데 그 변호사가 이전 사례는 전에 한 번도 없었으니까 사실상 그건 안 되긴 안 됩니다. 변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선례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고요. 이번 주에 아마 이거에 따른 뭐 선고 또는 시장에서 일부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그냥 짧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컨텐츠입니다. 핵심 컨텐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어제 이제 기조연설을 했죠. 다들 기대를 했을 거고 뭐 기대한 만큼의 그런 우리가 궁금했었던 내용들을 대부분 다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사실 젠슨 황도 마찬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네. 한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흐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산업을 다 아우르고 있으니까. 산업을 다 아우르고 거기에 또 있어요. 파생되는 것들이 워낙에 맞아요.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CES에서 엔비디아의 역할 자체가 지금 엄청난, 그러니까 테슬라랑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뭐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네. 부분도 많이 겹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어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번 CES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젠슨항 기조 연설을 통해서 나온 엔비디아의 미래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뭐 앞서서 뭐 이러한 어떤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지금 블랙웰이 이제 풀 프로덕션, 그러니까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고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큰 화면으로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뭐 이제 PC나 아니면 그 다양한 많은 분야에서 블랙웰이 쓰일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 오늘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글로써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CS 2025에서 젠슨항이 로봇공학을 위한 챗 GPT의 순간이라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를 좀 소개를 했는데 코스모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로봇 시대에서도 이제는 챗 GPT의 순간이 그러한 모멘텀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예,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사실 챗 GPT를 통해서 먼저 대중에게 나오게 되면서 AI라는 트렌드를 이제 발생을 시켰는데 지금 로봇공학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코스모스라는 부분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면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로봇공학 또는 자율주행, AI 시스템을 훈련함으로써 실제 AI 개발의 방대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한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 빌리언, 그러니까 뭐 40억 파라미터 또는 140억 파라미터로 2천만 시간의 비디오를 학습하면서 텍스트 대 비디오 및 텍스트 비디오 대 비디오, 뭐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를 하면 비디오를 생성하고 또는 뭐 텍스트 비디오와 텍스트를 합쳐가지고 또 비디오를 생성하는 여러 하여튼 그러한 어떤 혼합적인 그러한 어떤 모델을 이제 내놓을 것으로 좀 보여지게 되면서 네. 일부 이러한 어떤 코스모스라는 일단 모델명을 가진 이러한 플랫폼을 좀 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외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자동차 그리고 AI 로봇을 위한 차세대 프로세서인 Thor TH 말은 Thor. 예. 똘 블랙웰을 출시한다. 이거 잘 발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똘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똘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이제 좀 그렇게 좋은 의미는 그렇죠,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정말 놀라울 때는 와, 저 친구 똘끼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똘끼. 똘끼. 똘 블랙웰을 출시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칩보다 20배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칩이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저는요 사실상 2025년의 트렌드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예, 요거 두 개가 지금 최근에 뭐 지난 작년 말부터 해서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AI가 가야 될 종착점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과 로봇이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변동성을 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크게 빠졌습니다. 크게 폭락을 했지만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또 크게 오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율주행과 로봇은 일부 큰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좀 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외에 이제 여러 또 다른 AI 에이전트까지도 좀 나왔습니다. 예, AI 에이전트가 나왔는데 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작업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플랫폼을 또 개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엔터프라이즈용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기업용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DF, 비디오 등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 추론,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자세하게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 블룸프린트, AI 블루프린트라는 그러한 모델명을 좀 가지고 있는데 AI 블루프린트가 산업 전반에 걸친 자동화를 위해서 뭐 님 마이크로 서비스, AI 엔터프라이즈 크리티컬 도구와 통합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중소형 많은 기업들이 파트너사들이 이미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네.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AI 에이전트를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목이 이어서는 마르네. 예.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뭐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사실 돈 조금 있으시면은 뭐 $3,000니까 하나로 따지게 되면은 한 30만 원? 네. 충분히 가능하죠. 430만 원. 네. 슈퍼컴퓨터 430만 원짜리. 이 몇 배 빠르다고 하죠? 지금 이게 뭐 몇천 배라고 했나? 뭐 예,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네. 속도가 1000배. 아, 1000배 빠르다. 1000배 빠른. 근데 1000배 빠른 거를 하면은 게임 할 때 되게 민첩하게 더 움직이나요? 그렇죠. 약간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나요? 각기를 했는데 각기 언제적인 거예요, 각기.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데스크탑이 예. 한 15년 됐어요. 그래도 잘 돌아가잖아요. 그냥 뭐 유튜브 우리 보고 쓰는데 하는 그렇게 데는 크게. 상관없는데 윈도우가 지금 저는 거기 A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가 안 된대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예. 예, 다들 최첨단을 달리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다들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가 기업다 뭐 데이터 센터 이렇게 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오늘 CS에서 얘기가 나왔지만은 네. 이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도 시장에선 큰 어떤 반향을 좀 일으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5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3,000짜리 프로젝트 디지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 디지트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새로운 GB10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으로 구동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인데 요 슈퍼컴퓨터가 네. 일반 노트북의 1000배, 최대 2,000억 개의 파라미터. 2,000억 개의 뭐예요? 파라미터라고 파라미터가 보시면. 뭐예요?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학습을 하거나 이를 할 때 하는 이제 데이터 연산 어떤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군요. 네, 예, 네. 데이터 연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0억 개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다양한 어떤 뭐 대답이나 여러 가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치라고 우리가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사양에는 128기가 통합 메모리, 4TB SSD, 뭐 1테라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성능을 단위가 가지고 진짜 다 있고, 어려워요. 예, $3,000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젠슨 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개발자, 연구원, 학생을 위한 AI 파워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차세대 컴퓨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5월 출시도 5월이에요. 5월에. 금방이네요. 예,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네. 이게 뭐 사실 사실 거예요?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이거보다도 지금 요게 나오면 사람들이 PC를 다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1000배 그러니까 빠른다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래가 되게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속도가. 그러니까요. 저는 15년 전에 컴퓨터를 부품도 15년 이제 바꿀 전 때가 된 거겠죠? 거죠. 이제 이제 바꾸고 뭐 하지? 그거 가지고 게임 해야죠. 게임. 게임도 할 줄 모르는데 다들 지금 채팅창에 게임 얘기만 열심히 네. 하시는데 이렇게 뭔가 이러한 칩이 개발되고 나서 이걸 탑재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다양해질 텐데 그 아이디어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돈이 되는 맞아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컴퓨터가 사이즈가 네.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잖아요. 되게 조그마지 않아요? 그냥 칩 자체가 화면 조그마잖아요. 보시면 네. 요만해요. 어머. 이게 거의 무슨 뭐예요? 이게 핸드폰 크기 핸드폰 정도밖에 안 안경 되네요. 집 수준. 예. 그래서 개인용 AI 컴퓨터 $3,000짜리인데 요렇게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주가가 왜 하락했죠?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재밌게 오늘 CES를 막 보면서 네. 야, 이런 것들이 나와? 이런데 주가가 빠지니까. 그 젠스랑 칼 가고 나왔거든요. 예, 정말 칼 가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괜찮은데, 오히려 기회인가? 뭐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살 수 있는 기회인가?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큰 폭 하락을 했지만, 뭐 일부 뭐 시장이 어떻게 또 회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러한 제품도 좋긴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전체가 또 뭐 금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은 좀 빠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또 빠지면 섭섭합니다, 오늘. 엔비디아 또 CEO가 로보택시 및 자율주행차와 같은 자율주행 차량이 세계 최초의 수조 달러 규모의 로봇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엔비디아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의 로고들이 이렇게 탁 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로라 오늘 뭐 크게 올라갔던 아니 제가 보름 전에 예.
제 이제 개인 채널에서 오로라 저 기업을 처음 들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근데 저 회사가 이제 트럭 관련한 트럭 자율주행 관련해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도 있구나. 이름이 되게 이쁘다까지만 생각했지 엔비디아의 손이 이렇게 덥석 그러니까 오늘 나왔어요. 사실 잡힐 줄 장전에. 몰랐어요. 네, 프리마켓에서 정말 신기하네요. 네, 오늘 나오게 되면서 네. 이렇게 또 시장에서 큰 급등을. 관심을 받았다. 중국 기업도 많이 비아디도 있고 샤오미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율주행 차량이 세계 최초의 수조 달러 규모의 로봇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곧 왔다 이거죠. 네. 이제는 곧 왔다라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올해 말에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테슬라에서는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빠른다라는 얘기는 자율주행이 그만큼 더 어떤 속도감이 지금 붙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CES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토요타를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향후 출시될 차량의 자율주행을 위해 자사의 드라이브 AGX 올인, 뭐 하여튼 이러한 슈퍼컴퓨터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됐다. 토요타와 함께. 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토요타, 루시드, 뭐 벤츠 할 거 없이 많은 대형 업체들이 엔비디아 기술을 사용함에 따라서 네. 2026년 회계연도까지 엔비디아의 자동차 사업 매출은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까지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마이크론에 대한 메모리칩 기업은 마이크론을 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여러분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저를 한번 비춰주시죠. 제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제가 쓰니까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사실 앞으로 조금 아침에 드라이를 받고 와가지고 이거 머리가 망가질까봐 제대로 쓰지를 못했는데 이게 여러분의 미래 빠지지 않는 머리를 책임져주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컴퓨터 저렇게 뭐 3,000달러 칩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는 우리의 한 올 한 올 3,000올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온 제품인데 이게 헤어 그로우라는 제품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로우. 머리카락이 자란다라는 거죠. 뭐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한국 식약처가 미국 FDA 승인 그리고 ISO 13485 인증받은 탈모 치료 의료기기입니다. 이게 가격이 놀라워요. 원래는 99만 원짜리 제품인데 진짜 핫딜 중에 핫딜입니다. 29만 8천 원으로 저희가 최저가로 가지고 온 제품이고요. 안전한 저출력 레이저를 활용한 탈모 치료 의료기기고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 의료기기. 안드로겐성의 탈모가 뭐냐 봤더니 가장 흔한 탈모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가 되는 그런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이게 작동 방법도 되게 쉬워요. 일단 전원 버튼을 키시고 여기에 보면요. 모양이 있어요. 나는 여기 이제 보면 조금만 가까이 잡아주시겠어요? M자형 탈모다. 그리고 요거 누르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이제 가르마 쪽에 있어서의 이제 머리숱이 좀 많이 없어지시잖아요. 그럼 그쪽 누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원형 탈모 여기도 보면 여성분들 이제 탈모 있으실 때 이분은 이제 좀 많이 훤하신 분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의 타입에 맞춰서 고민되는 타입에 맞춰서 누르시고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은 관련한 치료가 기기로 완성이 됩니다. 탐나시죠? 저도 약간 M자형 그거, 나이가 드니까. 네, 그럼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거 제 앞에 거 누르면 돼요? 29만 8천 원, 여러분 99만 원짜리 탈모 치료 의료기기. 탈모 고민 있으신 분들 소리 지르십시오. 소리 지르지 마시고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하셔서 핫딜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요. 어떤 거요? 한번 쓰면서 해볼래요? 이거 쓰면서 아이디어. 머리를 이렇게 해야지 아이디어가 생각날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이거 쓰고 잘 어울려요. 이거 쓰고 오토바이 타면 안 돼요. 이거 쓰고 오토바이 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헬멧 아닙니다. 이거 근데 헬멧과 네. 이 기능을 같이 맞아요. 하는 것도 저는 아이디어로서 발명품. 그러니까 내가 오토바이를 탈 때 탈모 치료 같이 하는 거예요. 좋다. 괜찮죠? 너무 괜찮네요. 이거 보니까 생각났네. 스쿠터 이런 거 타시는 네. 분들도 그렇고 오, 배달 업무 우리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헬멧 쓰고 계시잖아요. 예. 네,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탈모. 여기 실리콘이 되게 부드럽네요. 부드러워. 네. 괜찮아요? 예. 착용감 괜찮아요? 괜찮네요. 저도 사실 이제 가르마 이런 부위나 요 앞쪽에 머리숱이 많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있는데 저도 기능별로 그리고 부위별로 맞춤형으로 탈모 치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영상 하단 링크 정말 핫딜 중에 핫딜로 가지고 왔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월간 뉴스레터 오늘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